보고서 읽어볼래? 구독과 좋아요. 이번 보고서는 통신과 광고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 통신 부분에서는 SK텔레콤이 8.4% 상회한 영업이 4,324억 원을 1분기 기록을 했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관련 일회성 이익을 제외하더라도 24.2%나 상승한 5,5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LG 플러스는 사실 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미하기 때문에. 자, 5G 가입자 성장 기반의 안정적 실적을 바탕으로 2022년도 상반기 방어주로서 통신주의 매력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이 사이트는, 이 시야는 유지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외국인의 지분율이 상승세가 지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 통신업종 주가지수와 외국인 지분율은 높은 상관관계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의 보유량이 높아지고 있는 KT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SK텔레콤은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케팅 비용 증가와 실적 부진의 이유로 2019년부터 통신주는 하락을 했으나 2021년도 5G 상용화 3년차를 맞이해서 주요 지표가 회복이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었고 SK텔레콤은 48%, KT는 43%, LG유니플러스는 37%로 SK텔레콤에 이어서 KT와 LG유니플러스의 외국인 지분율도 상승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와 22년도 통신 서비스 업종은 전체 섹터 내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 수급 강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시 외국인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통신주는 더 빠르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씁니다. 자, 그래서 지분율 추이를 보시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21년도 바닥을 찍고요. 최근까지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재분할하고 MSCI 지수 변경, 그다음에 보유율 확보 이런 것들도 조정이 되면서 영향이 좀 줬고 KT 같은 경우 정말 많이 22년 떨어졌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전까지 KT에 대한 사업 모멘텀이란 이런 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하락을 했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KT가 SK텔레콤의 주가 변동성 폭에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 물론 LG U+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횡령 사건과 여러 가지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3등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조금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22년도 하반기에 실적과 배당 매력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주가지수는 완만하게 우상향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 정부의 통신비 인하 리스크 해소가 됐고 방어주 선호 심리로 통신주 업종 센티멘트는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5G 가입자 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비중의 41%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요. 통신 3사의 제한적 보조금 집행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 유입 속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배당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시면 역시 올해도 상향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KT의 특히 배당 매력도는 부각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KT는 이제 5.5% 정도였는데 이게 아마 더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SK텔레콤마저도 5.5%지만 또 상승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은행주에 관한 배당 매력만큼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물론 올해 은행주들이 금리 상승을 하면서 배당 여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확실시 되긴 합니다. 정말 많이 좀 8%까지도 줄 것 같긴 한데 시중은행 중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10%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8%에서 10% 사이는 줄 것 같은데 이 통신사들도 역시나 6%대 한 중반 정도까지는 주진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사업 모멘텀은 이렇게 좀 되어 있고 KT가 모멘텀 훨씬 더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쪽으로 넘어오시면 광고주들의 예산이 증가를 하면서 광고 수요의 회복까지 이어졌고요. 광고 대행사들의 실적 또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2022년도와 2023년도 글로벌 광고 시장은 각각 9.2%와 4.6%가 성장을 했고요. 지역으로는 이제 북미가 13%, 남미가 11%, 그 다음에 서유럽이 5%, 그 다음에 아시아도 5% 정도로 전 지역의 고른 성장을 나타냈습니다. 자, 2022년도 국내 광고 시장은 디지털 부분 고성장으로 인해서 3.6% 성장을 했고요. 디지털 광고 시장 규모는 6조 원으로서 연간 8% 정도 성장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예정이고요. 자, 북미 시장에서 삼성전자 핸드폰, 가전 등 핵심 마케팅을 대행을 하면서 고성장을 이뤄낸 제일 기획이고요. 이노션은 현대기아차의 글로벌 신차 출시 그리고 11월 카타르 월드컵 효과로 전년 대비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NFT 세계관으로 메타 모빌리티 유니버스를 소개를 하고요. NFT 캐릭터를 메타콩즈 협업해서 NFT와 발행을 했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도 메타콩즈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합작을 보여드렸었죠. 내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대차와 했고 한정판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트의 NFT도 공개한 바가 있고요. 쉐보레에서 그다음에 기업 간의 세계관을 입혀서 브랜드화 시키면서 이제 약간은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이제
부분까지도 가미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요. 소비자는 편의성은 물론이고 자산 가치의 상승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NFT를 발급을 할 건데 이번 신차에 한해서만 발급을 해준다. 그럼 이게 한정판에다가 시소성이 높은 NFT거든요. 소유권이 있는. 그렇게 된다면 어떤 특정 신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부가적인 수익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현대차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와 광고주 투탈인 제일기획과 이노션까지 차트를 통해서 더 뒤에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일봉입니다. 자, 오늘도 좀 하락장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지수 2.8%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SK텔레콤은 3% 반등을 하면서 방어주의 성격을 오랜만에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부터 보시면은 바닥을 찍고 현재 상당 부분 좀 올라와 있는 상태로 좀 보여집니다만 이때는 너무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을 썼기 때문에 요 봉은 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네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마다 배당주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제 상반기가 끝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가가 굉장히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 요 바닥을 깰진 모르겠지만 요때만큼 도달을 한다면 꼭 매수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내려오면서 결국에 저번 주에 하락을 찍었습니다. 요때 저는 이제 매수를 좀 들어갔고요. 물론 매수 규모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소량으로 한 60만원 정도, 12주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현재 지금 매수로 들어간 상태이고요. 평단가는 53,170원 정도로 지금 0.48% 정도 수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수익이었던 거지, 어제까지는 사실은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더 투자를 했었으면 좋았었겠지만은 또 다른 쪽에 또 투자를 같이 하고 있는 게 소액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거 있었기 때문에 더 투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으로 또 보시면은 지금 이번 달에 굉장히 빠졌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이제 저희가 요 재무표로 봤었을 때 3,434원으로 좀 되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12월 달에 SK텔레콤의 주가는 6만 2천원 정도는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걸로 계산이 나옵니다. 보통 예상 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역수산해보면 12월 30 그리고 29일 정도의 그 마지막 기준일에 배당락 되기 전에 주가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 계산해본다면 62,000원이고 62,000원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그 기간 안에 물론 그 예하보다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한 주당 5,000원 이상의 수익과 그리고 여기에 배당까지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래도 이제 배당까지 혹시 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정도는 꾸준히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단가 55,000원 정도로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한 50만원씩만 매수를 한다고 치면 거의 한 300 정도는 제가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300 정도. 300 정도면은 대략 한 60에서 한 70주 정도? 65주라고 치겠습니다. 65주에 5,000원 정도. 거기에 배당 수익률까지. 혹은 이거 아니더라도 도중에 한 50주 정도 모였는데 주가가 62,000원 넘어서 한 65,000원, 만원 정도까지도 상승을 했다. 그럼 이제 50만원을 수익을 내고 나올 생각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SK텔레콤 여러분들 아직 좀 늦진 않았습니다. 물론 오늘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또 금요일이나 이제 다음 주 이제 시장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여러분들 좀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가총액 11조 되는 회사입니다. 자, 기관에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고요. 외국인 엄청난 매도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좀 반대로 외국인의 지분율이 이제 곧 주가의 반등을 이끌어낸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배당의 매력들, 이런 보고서들이 좀 나오면서 좀 올라가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된 것 같고요. 다시 추후에 SK텔레콤의 매력도가 좀 부각이 된다면 외국인은 매수가 들어올 거고, 그럼 당연히 기관, 개인들이 전부 다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K텔레콤에 대한 모멘텀을 여러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UAM 소시엄에 지금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이것을 내달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공개를 합니다. 국내 최초입니다. 그 세 번째, AI 반도체인 사피온을 같이 SK와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와 SK텔레콤이 사업성을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언젠가는 사업 시너지가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모멘텀을 갖고 투자를 하시면 수익은 보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은 정말 많이 오른 K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SK텔레콤에 대한 매력도가 더욱더 부각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외국인의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 진행이 됐었고, 오히려 기관은 여기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되는 회사이고요. 시가총액 10조를 넘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38,500원에 당도했었을 때 10조에 달성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일봉상으로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주봉상으로는 이렇게 내려간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KT 진이에서 밀리의 서재를 IPO를 하려고 예정되어 있었는데 회원 등록들이 좀 유출이 되면서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밀리의 서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투자 심리 위축을 좀 갖게 되면서 하락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빌미를 삼아서 내려간 거기도 하지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딱 시기적절하게 휴식을 이어갔었고 이 이후에는 다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에서 뭐 상승장도 아니고 돈이 막 여유가 많은 것도 아닌데 아무주나 뭐 좋다고 해서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언제 시야가 바뀌어서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냥 가진 자의 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후에 뭐 배당 보시면은 6%가 넘는 그런 배당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6%좀 넘을 것 같고 아까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3,434원인데 이거 역시나 한 800원 정도 올라간 거기 때문에 배당률 한 6% 정도 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보여지고 있고 LG U+는 횡령 사건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이제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던 제일 기획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조금 약하긴 합니다. 어디보다? 이노션보다는 조금 약하긴 합니다. 약한데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까지도 혹시나 주가의 부진을 우려하신다면 그런 안전마진까지도 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주가상으로 주봉으로 봤었을 때 1차 레벨업된 이 구간에 다시 최초로 거의 다 다가왔고요. 여기 얼마큼 빠지는지를 좀 확인을 좀 하시면 요 다시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잠깐 찍고 다시 올라갈 건지. 근데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할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4달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한두 달 정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서 여러분들 요 부분에서 좀 빠르게 영민하게 좀 판단을 좀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기관의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겹쳐진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실적은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1분기가 좀 좋지는 않았지만은 2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었었던 광고주인데 이런 것들을 많이 좀 탈피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고 배당금 역시나 좀 많이 주고 있고 ROE, 순이익률, 영업이익률까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노선입니다. 자, 이노선 같은 경우 오늘도 1.3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시가총액은 1조가 살짝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단을 깨고 내려간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은 매수 신호가 맞고요. 월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최저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매수가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소폭 상승했지만 앞으로 아직 6월 끝날 때까지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신다면은 아직 좀 하락이 조금 더 남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5년까지 한번 보시면 5년 안에 거의 최저가, 10년 안에 최저가이기 때문에 이노션 역시 신규 진입으로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좀 많이 없고요. 기간의 매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은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뭐 얘기는 없고 두 종목 모두 다 실적으로 좀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여기도 1분기는 좀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성장하겠다라는 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역시 배당을 뭐 제일 기획보다 많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주기 때문에 나는 좀 바닥이기 때문에 이노션의 차익 실현과 혹은 안 되면 배당을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노션을 난 안전하게 차익 실현에 조금이라도 배당도 많이 주고 혹시 물리더라도 배당으로 난 수익을 벌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노션.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리는 것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양쪽 모두 다 뭐 PER, ROE 뭐 전부 다 좋습니다. 네, 다 좋습니다. 실적 예상치까지 전부 다 좋고 실적 치까지 좋고 근데 현재 지금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뿐인 겁니다. 특히 이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들이 출시가 이제 돼야지만 실질적으로 광고가 수주가 될 거고 계약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경제였습니다.